해시태그 제3의 눈 실험 -8부 시리즈 대본. 프롤로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다. 인간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문명에서는 세 번째 눈, 바로 제3의 눈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는 눈, 세상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초월적 시각을 의미했죠.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벽화에서 파라오의 이마에 그려진 눈, 인도 힌두교 신들의 이마 중앙에 새겨진 제3의 눈, 불교의 부처상에서 볼 수 있는 백호상의 점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제3의 눈을 상징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미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21세기 현재 뇌과학과 의식 연구가 발달하면서 제3의 눈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상가들이 경험하는 신비로운 체험들, 송가체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들, 그리고 초감각적 지각 현상들. 이런 것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능력의 징표일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의 눈 실험 시리즈에서는 고대 동서양의 신비한 전통부터 최신 과학 연구까지 인간의 숨겨진 가능성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과학과 신비,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혹시 여러분도 제3의 눈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마이너스. 고대 인도의 지혜 차크라와 제3의 눈. 힌두교 전통에서 인간의 몸에는 7개의 에너지 중심점, 즉 차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6번째 차크라인 아즈나 차크라는 이마 중앙, 바로 두 눈썹 사이에 위치하며 제3의 눈이라 불립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아즈나는 명령하다, 지각하다라는 뜻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을 의미하죠. 고대 인도의 성경이라 할 수 있는 베다 경전에는 제3의 눈에 관한 놀라운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시바시는 제3의 눈을 떠서 우주를 파괴하고 재창조했으며 크리슈나는 이 눈으로 아르주나에게 우주의 진리를 보여주었다고 전해집니다.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영적 각성의 상징적 표현이었던 것이죠. 요가 수행자들은 수천 년 전부터 제3의 눈을 여는 수행법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트라타카라는 촛불 명상법, 아나파나사티라는 호흡 명상, 그리고 옴만트라 수행 등을 통해 아즈나 차크라를 활성화시키려 했습니다. 이들은 제3의 눈이 열리면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심지어 물질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불교에서도 제3의 눈은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을 때 천안통이라는 신통력을 얻었는데 이는 제3의 눈으로 중생들의 전생과 내세를 보는 능력이었죠.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는 지금도 명상을 통해 이런 통찰력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런 고대의 가르침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천 년간 체계적으로 전승되어 온 지혜 속에 혹시 현대 과학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인간 의식의 비밀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 많은 고대 지혜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이너스. 서양 철학과 송가체 데카르트의 단서. 서양 철학사에서 제3의 눈에 대한 가장 유명한 언급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 르네 데카르트에게서 나옵니다. 1640년대 데카르트는 뇌 해부학을 연구하다가 뇌 중앙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기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송가체 파이니얼 글랜드였죠. 그는 이 기관을 영혼의 자리시트 오브 솔라고 명명했습니다. 데카르트가 송가체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뇌의 다른 부분들은 모두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송가체만은 정중앙에 홀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둘째, 이 기관이 물질적 신체와 비물질적 정신을 연결하는 접점이라고 생각했죠. 그의 철학적 이원론에서 볼 때 송가체는 물질과 정신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현대의학이 밝혀낸 송가체의 기능은 데카르트의 직관과 묘하게 일치합니다. 송가체는 빛과 어둠을 감지해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며 우리의 생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송가체가 제3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진화학적으로 송가체는 실제로 원시 척추동물의 세 번째 눈에서 진화한 기관이기 때문이죠. 일부 과학자들은 송가체에서
DMTD 메틸 트립타민라는 환각 물질이 생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물질은 강력한 의식 변화를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꿈을 꿀 때, 명상할 때,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송가체에서 대량으로 분비된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데카르트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서 송가체를 통해 우리가 현상 너머의 본질, 즉 의지의 세계를 직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동양의 제3의 눈 개념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과연 송가체가 정말 물질과 정신을 잇는 다리일까요? 현대 과학은 아직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과 철학의 만남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마이너스. 현대 과학의 접근 뇌파와 초감각 실험. 20세기 들어서면서 제3의 눈은 더 이상 종교나 철학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직접 실험실에서 이를 검증하려는 시도를 시작한 것이죠.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초심리학 PARAPSYCHOLOGY 연구는 ESP 엑스트러 센서리 퍼셉션, 즉 초감각적 지각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 했습니다. 스탠포드 연구소의 물리학자 헤럴드 퍼토프와 러셀 타그는 원격 투시 리모트 뷰잉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를 차폐된 방에 앉히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풍경을 마치게 하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일부 참가자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미국 CIA는 이 연구에 $2,000만 이상을 투자하며 MK-얼트러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뇌파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명상가들이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갈 때 뇌파에 특별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특히 8-13Hz의 알파파와 4-8Hz의 세타파가 크게 증가하며 이때 많은 명상가들이 빛의 형상이나 기하학적 패턴을 본다고 보고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사라 라자르 박사는 fMRI를 이용해 명상가들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놀랍게도 장기간 명상을 해온 사람들의 뇌에서는 실제로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전두엽과 두정엽의 회백질이 두꺼워졌고 이 부위들은 주의 집중과 감각 통합을 담당하는 영역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송가체 연구입니다. 네덜란드의 양리학자 릭 스트라스만은 송가체에서 DMT가 생성된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DMT는 신의 분자라고 불리며 복용 시 강렬한 환각과 신비 체험을 유발합니다. 꿈을 꿀 때와 죽음의 순간에 송가체에서 대량으로 분비되어 우리가 경험하는 신비로운 체험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연구들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실험 조건의 부정확성, 통계적 오류, 그리고 재현 가능성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과학계가 더 이상 이런 현상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탐구의 여정이 흥미로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연구 결과를 받아보세요. 마이너스. 제3의 눈 실험 사례 명상과 초능력 논란. 전 세계 곳곳에서 제3의 눈과 관련된 실제 실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특이공능 연구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베이징 사범대학의 첸 신 교수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눈을 가린 채 글자를 읽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아이들은 80% 이상의 정확도로 한자를 읽어냈죠. 더욱 신기한 것은 이들이 귀나 손으로 글자를 본다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인도의 요가 아시람에서는 더욱 극적인 실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의 제자였던 스와미 라마는 미국 매닝거 클리닉에서 과학적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심장 박동을 멈추고 체온을 조절하며 심지어 뇌파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방 안의 물체들의 위치와 색깔을 정확히 맞췄다는 점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니나 쿨라기나라는 여성이 염력 실험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집중력만으로 나침반 바늘을 움직이고 밀폐된 용기 안의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련 과학 아카데미는 수년간 그녀를 연구했지만 명확한 트릭을 찾아내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사례들에는 항상 의혹이 따라다닙니다. 제임스 랜디와 같은 회의론자들은 대부분의 초능력 실험이 속임수나 실험자의 편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많은 초능력자들이 마술사들에 의해 트릭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례들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2014년 이탈리아의 파도바 대학에서 진행된 제3의 눈 실험에서는 명상가 10명 중 3명이 눈을 가린 상태에서 색깔을 구분해냈습니다. 연구진은 이들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측정했는데 정답을 맞힐 때마다 후두부의 시각 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런 능력이 훈련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시치다 마코토가 개발한 운의 교육법이나 중국의 제3의 눈 훈련법 등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훈련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놀라운 실험 사례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대중문화 속 제3의 눈 제3의 눈은 현대 대중문화에서 가장 매력적인 소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까지 다양한 매체에서 제3의 눈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마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주인공은 아가모토의 눈이라는 마법 아이템을 통해 시간을 조작하고 다차원의 진실을 봅니다. 이는 고대 인도의 제3의 눈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죠. 영화 속에서 스트레인지가 명상을 통해 의식을 확장하고 영적 세계를 탐험하는 장면들은 실제 요가와 명상 수행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나루토의 사스케는 사륜안과 윤회안이라는 특별한 눈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들을 통해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환수를 사용하며 심지어 공간을 조작하기도 하죠. 이는 제3의 눈이 가진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엑스맨의 진 그레이는 제3의 눈과 관련된 텔레파시와 염력을 사용합니다. 특히 그녀가 피닉스로 각성할 때 이마에 나타나는 화염 문양은 전형적인 제3의 눈의 상징입니다. 이는 서구 대중문화에서 제3의 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한국 드라마에서도 제3의 눈 모티프는 자주 등장합니다. 주군의 태양에서 주인공이 귀신을 보는 능력,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 무속인이 미래를 예언하는 장면들이 그것입니다. 이는 한국 전통 무속 신앙의 영한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임 세계에서도 제3의 눈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백마법사들이 사용하는 사이트 마법, 젤다의 전설의 시카의 눈 등은 모두 제3의 눈의 통찰력을 게임적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대중문화 작품들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제3의 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명상이나 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악계에서도 제3의 눈은 중요한 모티프입니다. 록밴드 툴의 앨범 서드 아이, 힙합 그룹 블랙 아이드 피즈의 멤버 윌 아이 M의 제3의 눈 타투 등이 그 예시죠. K-파프에서도 BTS의 블러드 스웨트 앤드 테즈 뮤직비디오에서 제3의 눈 상징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중문화는 고대의 신비한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대중문화 속 제3의 눈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한국인의 눈 무속과 영안 한국 문화 속에서 제3의 눈은 영안이라는 이름으로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서양의 합리주의나 동양의 명상 전통과는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해석과 의미를 가지고 발전해온 것이죠. 이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세계관이 만들어낸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무당이 되는 과정을 신내림이라고 합니다. 이때 무당은 영안이 열려서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과 조상의 영혼들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영적 세계와 소통하는 능력으로 인식되어 왔죠. 특히 한국의 영안은 개인의 깨달음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봉사에 중점을 둡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무속의 영안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비록 유교적 관점에서 비판적이었지만 백성들이 무당의 영안을 통해 위로받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영안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가진 문화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한국 설화에는 영안을 가진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심청전의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 했던 것, 춘향전에서 월매가 춘향의 운명을 내다본 것, 흥부전에서 제비가 흥부에게 복을 가져다 준 것 등은 모두 한국적 영안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영안이 한과 정이라는 민족 정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한을 달래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정을 나누며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한국 영안의 핵심 기능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인도, 불교의 제3의 눈이나 철학적 사변을 즐기는 서구의 송가체 이론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입니다. 현대에도 한국의 영안 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신무들이 굿을 통해 죽은 자와 산자를 이어주고 점술가들이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민속치료사들이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점집 골목이나 부산 자갈치 시장의 점쟁이들, 제주도의 신방들이 모두 이런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K-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함께 한국의 영안 문화도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의 무속적 요소들, 영화 곡성의 샤머니즘, 그리고 BTS나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한국적 신비주의 모티프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 현상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쌓아온 지혜와 정서가 만들어낸 소중한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함께 알아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마이너스. 결론: 인간의 무한한 호기심. 8부에 걸친 제3의 눈 실험 시리즈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고대 인도의 차크라부터 현대 과학의 뇌파 연구까지, 데카르트의 송가체부터 한국의 영안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과학적으로 제3의 눈의 존재가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회의론자들은 대부분의 초감각적 체험이 착각이나 속임수라고 주장하며 실제로 많은 사례들이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송가체에서 DMT가 분비된다는 가설도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명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도 여전히 연구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3의 눈에 대한 수천 년간의 인류의 관심이 무의미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사실 여부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무한한 호기심과 상상력 그 자체입니다. 제3의 눈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인류가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염원을 보여줍니다. 두 눈으로 보는 물질 세계 너머에 더 깊고 넓은 진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인간에게는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희망, 그리고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탐구 정신 말입니다. 고대인들이 제3의 눈을 통해 추구했던 것은 단순한 초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자비, 깨달음과 평화를 원했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가 넘치는 현대 사회에서 명상과 요가를 통해 내면의 평안을 찾으려 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의식의 비밀을 밝혀내려 합니다. 제3의 눈은 또한 문화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양의 신비주의 전통이 서구의 과학적 사고와 만나고 고대의 지혜가 현대의 기술과 결합하며 서로 다른 문명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대화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영안 문화는 제3의 눈이 단순히 개인적 체험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치유와 화합을 위한 도구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개인주의와 소외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미래에는 뇌과학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의식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나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제3의 눈이 상징하는 확장된 지각을 실제로 구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고대인들의 꿈이 과학기술을 통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제3의 눈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야말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자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만의 제3의 눈 실험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상을 통해, 독서를 통해, 예술을 통해, 그리고 사람들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 말입니다. 진정한 제3의 눈은 신비한 초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8부에 걸친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신비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